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에듀윌 29회 합격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부러우시죠? 저를 부러워할 건 없고 합격한 분들 다 만나 뵀는데 1300명 오셨는데 다 온 건 아니고 선착순으로 이제 나중에 합격하면은 이제 지부별로 배당하면 선착순 클릭해 갖고 합격하는 분들 거기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들도 그 이제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는 이제 표정이 뭐 여기 이제 제가 직영하고 나가는 데는 다 이제 보신 분들이고, 그리고 지방 이제 뭐 대구, 경북 대구, 그다음에 부산, 경남, 그다음에 광주권, 충청, 대전권, 여기 그리고 서울엔 4개 권역, 그래갖고 8개 권역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 저도 신규입니다. 저도 처음 왔어요, 애들. 올해 처음 와봤고 합격자 모임 처음 가봤는데 가볼 만해요. 예, 그 느낌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갖고 꼭 가셔야 돼. 예,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고, 제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분들 꼭 다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꼭 다 데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어제 가면은 처음 뵌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직영하고 나가는데 아니고서는 이제 우리 인강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 뵙는데, 아유, 전부 다 데려가려고 어떻게 하냐고, 수업을 버릴 사람 버리고 버리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오신 분들이 지금 다 1300명이 나중에 동업자 되려고 그 자리에 다 오셨는데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데려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옆에 분들 같이 좀 하시면서 다 갈 줄 알아야 돼. 예,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은 이분은 전혀 합격할 것 같지 아니한 부분인데 합격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다 데려가고 싶지. 에이, 저분은 안 돼. 저분은 안 돼. 아이, 5월 넘으면 아이,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합격자 모임에 다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 있다 생각하고 다 데려가시고, 여러분들도 동료로서 내 동업자로 30기 같이 합격자 모임에 우리 동부지부, 여기는 남부지부인 것 같아. 에듀윌 남부지부. 수원하고 여기 평촌이 남부지부로 묶여 있는데 나중에 다 동업자 활동할 분들이 걸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셨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부족하더라도 옆에 분 버리고 가야 돼. 다 끌고 가셔야 돼. 다 같이 가셔야 돼. 왜냐면은 이게 30배 딱 같이 다 합격 못하면은 암만 요 과정 지금 1년 동안 재밌게 갔어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못 가시면. 꼭 같이 가고 싶다면은 합격도 꼭 같이,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분 도와주시면서 서로 윈윈 하시면서 같이 가주세요. 그래갖고 30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 느낌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궁금해야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동기부여 돼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오늘 먼저 교환 받으셨죠? 교환 안 받으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교재는 375페이지가 오늘 시작 주제고, 3절 등기사항 375페이지 보시고 등기사항 제목 나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준비. 우리 이제 들어간 거 시작해야지. 우리 지난주에 들어간 게, 자, 부동산 등기 들어갈 때는 이 부동산 등기 얘기, 민법 얘기부터 지난주에 이제 시작했죠. 이제 민법 교수님하고도 같이 이제 할 텐데, 민법 교수님이 지금 이 과정에 기초 과정에 다뤄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거 먼저 다뤄드리고, 그리고 민법 교수님이 이제 본 수업에서 이거 이제 다룰 주제들이에요. 등기법 주제 아니에요. 그런데 등기법에선 이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하는 그 민법의 주제를 모르면 등기 얘기가 좀 듣기가 좀 난해합니다. 정말 난해지니까는 그 민법 주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시작했는데, 자, 뭐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시작한 게
땅을 등기하고 건물 등기해. 이렇게 이제 가라 했죠. 왜? 민법의 법률상의 부동산은 민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민법상의 부동산은 99조에 토지 건물을 지칭하는 거니까 부동산 등기란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토지를 왜 등기하고 건물을 왜 등기하라고 민법에서 만들었는지 그거서부터 우리 시작했는데 토지를 갖다가 왜 등기하라고 건물을 왜 등기하라고 만들어냈냐가 부동산 등기 기능이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토지 건물을 등기하는 이유는 자, 민법에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 충족하면 민법상의 법률 효과는 항상 네 글자로 귀결된다는 거. 귀납법 사용하시라는 거. 권리 변동 기억나셔야 돼. 그러면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변동이니까 재산권의 변동은 크게 법률 용어가 권리 변동의 권리 이름이 물권 변동, 채권 변동 이렇게 부르는데 원칙은 물권 변동이 원칙이겠죠.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변동이니까.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변동인 물권 변동은 왜 생기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생겨 이렇게 들어가시라 했습니다. 거래해 갖고 토지 건물의 권리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거래 아닌 사실로 권리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거래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을 법률 요건을 민법에 만들어 놓은 게 두 글자. 행위라는 용어. 행위라는 용어. 그 다음에 거래 아닌 사실로 권리 변동이 일으키는 거. 거래 아닌 사실로 권리 변동이 일으킨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대로 법률 효과를 그 요건 충족한 법률 효과 부여해 줄게 민법에서 이렇게 부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권 변동 효과가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 충족하면 물권 변동 효과 부여해 줄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규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은 행위로 생기는 게 원칙, 규정으로 생기는 건 예외. 그럼 물권 변동이 행위로 생길 때는 행위 자체인 매매, 증여, 교환, 전세 계약, 저당 설정 계약을 행위라고 부르는데 행위 자체만 하면은 물권 변동 생깁니까? 등기까지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겨요. 첫 번째, 등기는 토지 건물에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하러 가걸랑 이게 들려야 돼요. 땅 건물 왜 등기해 하면은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 이게 되셔야겠고 첫 번째. 두 번째. 토지 건물에 대한 물권 변동은 행위로 일어나는 게 원칙인데 꼭 행위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야. 법률에 정해진 규정으로도 생길 수가 있걸라. 그 규정들 한번 단어 들리는지 보세요. 민법 시간에 요거는 기초과정에 할 건데 그다음 그런 것들이 상속이라는 단어, 법원의 판결이라는 단어, 수용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공매라는 단어, 경매라는 단어, 요건 이제 기초과정 민법 요건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단어, 수용이라는 단어, 판결 중 형성 판결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공매라는 단어, 경매라는 단어가 행위임 아니면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실임.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실을 항상 두 글자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정으로 물권 변동 일으키는 건 예외입니다. 예외라는 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은 생겨. 다만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할 뿐이지. 그러면 상속받으면 사망한 시점에 물권 변동 생긴다고 민법에 규정돼 있고 그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기지만 상속은 무엇 때문에 등기해야 돼? 처분하려고 등기하러 가야 돼. 땅 처분하려고 땅 상속받으면 처분하려고 등기해야 되고 자 건물 상속받으면 상속인은 처분하려고 등기해야 돼. 사망한 시점에 땅 건물 물권 변동은 인정해준다 그랬고 법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라고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게 상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거 수용한 날 수용 시기에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공매 경매는 대금 납부하면 취득한다 그랬죠. 매매는 거래니까 대금 잔금 치르는 것만으로는 취득 못하고 등기까지 해와야 취득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매 경매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대금 납부한 때 법원에 그 허가 떨어진 금액 대금을 납부한 시점에 취득하는 겁니다. 다 뭐 때문에 등기하는 사유임? 처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소멸에 대해서도 물권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입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소멸하는 사실도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실로 소멸하는 사실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 했던 거. 하나 재산을 토지에 가지고 있는데 더 큰 재산을 그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작은 재산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두 글자. 혼동. 뭐요? 내가 만약 가령 건물에 전세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사버려 갖고 소유권을 취득하걸라? 그러면
전세권 가지고 있다가 소유를 해버리면은 전세권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전세권을 강제적으로 민법 규정에서 소멸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민법의 법률 용어가 혼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동이라는 건 행위임, 규정임. 규정이니까 언제 시점에 그 전세권이 소멸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혼동된 시점. 뭐한 시점? 혼동된 시점. 그거 말고도 용의권 같은 경우 용의권,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전세권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지만 전세권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야. 그러면 그 소멸하려면은 행위로 소멸하면은 등기해야 소멸하지만 규정으로 소멸하면 등기 없이도 전세권 소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게 전세 계약 기간이 시간이 경과해 갖고 기간 합의한 기간이 도래해 갖고 소멸하는 게 대표적인 소멸 원인이걸라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경과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기간 경과 만료된 시점에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등기까지 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기간 만료한 시점에 소멸하는 거지. 왜? 시간 경과라는 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니까 전세기간 만료한 시점에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뭐 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라는 걸 하는 것이냐면 처분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처분. 그럼 저당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저당권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지만 저당권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라는 겁니다. 저당권이 대표적으로 소멸하는 게 원래 돈을 빌려갖고 그 돈에 대한 담보로 딴 건물을 담보 잡혀주는 게 저당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빌려왔던 원금 이자를 갚는 행위를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변제한 순간 저당권이 소멸 아니면 말소 등기까지 하여야 소멸. 아니지. 변제한 순간. 왜 그래? 원금 이자를 이렇게 갚는 행위는 채권자한테 갚는 행위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니까 원금 이자를 갚은 순간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지 말소 등기하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왜 따지느냐? 그거 못 따지면 아예 등기 들어가지를 못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 민법 용어들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정리. 물권 민법의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인데 지금 등기는 토지 건물 등기하는 거니까 권리 변동 중 채권 변동이 아니라 물권 변동. 그럼 물권 변동의 그 법적 효과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원칙적으로 거래 갖고 물권 변동 일어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거래 자체만 하면 물권 변동 생깁니까? 등기까지 하여야 물권 변동. 그걸 효력, 발생 요건 등기. 두 번째, 거래 안 하고도 물권 변동 생기는 게 있어. 그걸 법률 규정이라고 만들어놨어. 그럼 거래 안 하고도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등기하라고 민법 규정에 처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효력 발생 요건의 등기. 두 번째,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들리시면 돼요. 당사자가 토지 건물에 합의하면 당사자들끼리는 합의만 하면 법적 효력 생겨. 단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니네 합의한 사람들 아닌 사람의 지위를 제3자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토지 건물에 합의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고 싶으면 국가의 공적 장부에 등기라는 걸 하면은 그 당신들 합의한 사항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인정해 줄게. 그걸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민법 법조문에 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걸랑요. 그걸 대항하기 위한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건물 뭐 때문에 등기하면 세 가지 단어가 반사적으로 이거 안 들리면 아예 수업 내내 피곤할 거예요. 등기 전혀 앉아 있어도 가시방석일 거예요. 들리질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효력 발생하기 위해 등기. 두 번째 처분하기 위해 등기. 세 번째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땅 건물 등기하는 이유를 민법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등기를 강제로 다 하라고 민법에 강제 규범을 만들어놨어. 왜 하라고 만들어놨는지 이거부터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배우셨죠? 자, 이제 이게 떠오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등기 업무 할 때 부동산 등기 업무 어떻게 하는지 특징 준비 들어갔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업무 할 때 자,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는 건 국가의 공적 장부에 부동산을 갖다 공시하는 국가 부동산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공시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 업무로만 부동산 정보를 국민들이 알으라고 국가에서 공시하고 있다. 아니면 구청에서 대장에다가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 똑같은 토지 하나가 등기세 땅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지만 시군구청에 가보면 지적과의 토지 대장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고 건물이라는 게 부동산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지만 구청의 건축과에 가보면 건축
대장이라는 데다 건물을 갖다 공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란 물건 하나를 갖다가 대장이라는 장부와 등기부라는 장부로 이원화시켜서 공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 했죠. 이 문제가 있는 제도 때문에 이 제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서부터 무조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갖다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29회 시험에도 이 주제를 갖다 이원화된 공시제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원화된 공시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상 제도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첫날서부터 프린트물로 잘 들었던 게 오늘 넷째 주에 지난주에 다시 한번 반복드린 겁니다. 왜? 두 문제 배당을 29회는 했었어요. 그 첫날 자료에. 자, 갑니다. 땅 정보가 구청에 토지대장이 있고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어. 그럼 땅 정보가 바뀌게 된다면 땅 정보가 뭐가 바뀌느냐에 따라 두 가지 법률 용어 사용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땅의 물리적인 정보가 바뀌는 거를 법률 용어로 토지이동. 뭐요? 토지이동.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그 땅에 보이지 않는 땅 재산권, 관념에 관한 정보를 법률용어로 권리라고 법률용어를 민법에서 만들어놨어요. 땅 소유권이라는 게 뭔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땅 전세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땅의 재산권이 바뀌는 걸 권리 변동 중 소유자 변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도 있는데 문제는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사항은 등기부에만 관리하지 대장에는 관리 안 하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비교해서 얘기할 때는 권리 변동 중 소유권의 변동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법률 용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법률 용어와 토지 소유권 변동이라는 법률 용어 있습니다. 자, 갈게요. 대장과 등기부를 통해서 이원화시켜서 공시하다 보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양쪽 장부, 대장과 등기부 정리를 다 해야 그 법적 효력이 인정, 한쪽 장부만 정리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 그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뭐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하면은 등록하여야 용어가 돼야 돼. 뭐하여야? 그 다음에 땅 주인이 바뀌려면 뭐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하면은 두 글자 등기하여야 법적 효력 인정.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양장부, 대장과 등기부 정리가 다 돼야 땅 정보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두 군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업무하기 위해서 한쪽 장부만 바뀌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어떤 정보가 바뀌느냐에 따라 토지 이동은 등록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그 등록을 기준으로 등기부의 땅 표시를 정리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기준으로 등기만 하면 소유자가 바뀌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구청의 토지대장에는 등기자료가 다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첫 번째 이원화된 제도를 문제 제도를 어떻게 법에서 해결해서 운영하는지를 갖다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시라 했고 자, 두 번째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하려면은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하는데 자, 등기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셔야 돼요. 등기할 때는 등기관이 민원인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 준다. 그걸 신청주의다 이렇게 용어 사용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한다면은 재산권 취득하는 사람과 재산권 잃을 사람 권리자 의무자라는 용어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등기법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권리자라는 사람하고 의무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 왜 그러냐면 허위 등기를 막아내는 제도적 장치를 두려면 재산권 취득하는 사람이 나 땅에 재산권 취득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동기에 올려주세요. 그 사람의 의사표시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넘겨주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같이 확인하겠어요? 같이 확인하려면 허위 등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나라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주를 취하고 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허위 등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동 신청주를 취한다면 그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절대 없다고 보장이 될 때는 꼭 공동 신청해야 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언제만 가능한 법률의 규정. 그래 제가 지난주에 1년 공부할 거리가 나왔습니다.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어떤 등기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그거 공부해야 되는 게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작업입니다. 왜 1년 동안 해야 되냐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제된 주제니까. 교재하고는 상관이 없이 제가 수업을 했어요. 이제 이것들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야 되는 거. 자, 공동 신청하든 단독 신청하든 등기 신청하려면은 자,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출석해서 신청하는 거 방문 신청. 대법원 등기소에 사용코드 권한을 받으면 사용코드 권한을 입력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사용코드를 갖다가 등기소에서 받은 사용코드를 갖다가 거기에다 입력해야 공인인증서 갖고 그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거기에다 신청정보 입력하고 첨부정보 PDF 파일로 저장을 시켜서 송신해 갖고 등기 신청하는 방법. 전자신청. 우리나라 등기 신청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 등기 신청 방식을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출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출석해서 하는 방문 신청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송신해서 등기 신청하는 전자신청 방식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 등기 신청하려면은 방문 신청하건 전자 신청하건 반드시 제공을 안 하면 등기 신청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제공을 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주걸라. 그걸 요식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제공할 때는 두 가지 제공해야 돼. 그게 등기 1년 동안 배워나갈 얘기인데 신청정보라는 법률용어와 첨부정보라는 법률용어 지난주 수업도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와 뭐를 제공해서 등기 신청?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방문 신청이건 전자신청이건 제공을 하여야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배운 게 용어가 들리셔야 되고, 이거 안 들리면 오늘 수업 내내 3시간 반 하나도 수업 못 나가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가지. 자, 근데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봤어 계속 리피트 해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아유 수업을 못 나가는데 뭐.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다음 등기 신청이 들어온다면 등기관이 등기 올리는 일련의 업무 과정에서 등기관이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심사라고 불러요. 검토할 때는 검토해서 하자가 있으면은 등기 안 해주면 되겠죠. 각하. 하자 없으면은 받아서 입력 작업 해주면 되겠죠. 기록 작업. 자, 그러면 그걸 검토할 때 심사라고 하는데, 심사할 때는 신속성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기록과 모만을 대조해서 신속하게 이거 각하, 요거는 수리, 각하, 수리, 각하, 수리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느냐 하면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신속성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을 해야 되는데 요거 민원인 불러갖고 야, 너 권리자 맞니? 너 권리 넘겨줄 거니? 너는 그 거래에 따라 가져가는 사람이 너 줄 거 다 준 거 맞니? 그걸 일일이 물어볼 수가 있음 없음? 절대 없다는 겁니다. 신속성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기록과 제공했던 두 가지 신청정보, 첨부정보만 대조 작업해서 각하 수리, 각하 수리 이렇게 업무를 딱딱딱 공식처럼 해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각하시키는 사유를 11가지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소개 안 했는데 11가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11가지 법전에 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관은 법전 펴놓고 그 대조 작업하는데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1가지 사유에 걸리면은 각하, 안 걸리면 수리. 다음 거 11가지 걸리면 각하, 11가지 언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이렇게만 쭉쭉쭉쭉쭉쭉 신속하게 등기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가 또 꼭 들려야겠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심사하고 나면 등기 기록을 하나의 등기 기록 둘 때는 우리나라 물적 편성주의죠. 토지는 하나라는 법률상의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음? 필. 한 글자 필. 땅 뒤엔 땅지자 쓰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은 개 해야지. 개. 자, 토지 하나는 필. 건물 한 개는 오늘서부터 용어 들려야 돼요. 땅 하나는 법률상 세는 단위가 뭐지 하면은 필이야. 건물은 하나 세는 단위가 개야.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 사용할 줄 아셔야 돼. 한 동이 아니고 땅은 한 필, 건물은 한 개마다 1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의 등기 기록에 권리 변동을 갖다 등기하면 거래로 인해 물권 변동이라는 게 원칙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등기까지 하여야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온 법적 효력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걸 효력 발생 요건주의. 자, 마지막 업무. 땅 건물.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갖다 거래할 때는 뭐를 믿고 거래해요? 국가의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갖다 거래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거래하고 싶을 때 등기 믿고 거래해갖고 그 부동산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해갖고 취득했는데 그 사람을 제3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나중에 부동산에 대한 진짜 권리자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현재 등기 명의, 땅 재산권 명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지위를 제3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찾아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진정한 부동산 권리자가 있으면 두 사람 간의 권리 분쟁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현재 등기되어 있는 재산권자를 뭐라 부르고? 제3자. 제3자. 그 다음에 등기 원래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를 진정한 권리자. 두 사람 간의 권리 분쟁 관계가 생겼을 때 그 나라 재산권을 갖다가 규정하는 민법의 입법 제도가 누구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양자택일해서 보호해 준다 그랬죠. 자, 국가 믿고 거래했던 사람 보호해 줘. 그럼 뭐를 중요시하는 입법 제도? 아니야, 거래 안전. 아니, 땅 건물 거래할 때는 등기 믿고 거래하려면 그러면 현재 등기 믿고 거래한 현 재산권자를 갖다 보호해 주는 걸 거래 안전을 위한 입법제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야. 그 사람 땅 건물 국가 믿고 거래했지만 현재 재산권자는 나중에 진짜 재산권자가 찾아오면 진짜 재산권자가 이유 없이 재산권을 잃을 이유는 없잖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돼. 두 가지 용어로 이걸 어느 것을 갖다가 저울을 갖다 시소를 갖다가 어디에 조금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입법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균형추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로 보완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건 국가 믿고 거래한 제3자를 갖다 희생시키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민법처에서 시소해서 추구 어느 쪽에 무게를 갖다 더 원칙을 둔다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가 땅 건물에 대한 비싼 재산을 잃으면 안 되잖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국가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는 누가 희생이 돼요? 국가 등기부 믿고 땅 거래도 불안하잖아. 그러면 제3자가 희생이 되죠. 그 제3자를 희생하는 또 입법 제도를 보완 장치를 두고 있겠어요? 안 두고 있겠어요? 두고 있겠지. 그게 이제 앞으로 민법 교수님하고 배우기 시작하셨을 때인데 그게 뭐냐면은 선의의 제3자 보호제도라는 거야. 뭐요? 앞으로 민법 교수님 열심히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 이제 그럼 갑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 등기대 특징. 들어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아, 자꾸 용어가 100번이고 수백 번이고 들려야지 이 등기법 얘기 들어갑니다. 그럼 민법 용어들 모르면 등기 얘기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그냥 주무셔도 되는데 주무시면 귀는 열어놓고 주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갈게요. 자, 부동산 등기하려면은 자, 이제 등기부에 법률상의 등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등기 분류 작업 요까지 이제 지난주에 왔습니다. 등기 분류 작업.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분류하는 게 등기가 무엇을 갖다가 등기하느냐에 따라 목적에 따라 목적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등기하느냐에 따라 물건을 등기 올리는 경우가 있고 물건에 대한 재산을 등기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등기 올리는 걸 표시. 무슨 물건 이름 표시해야지. 앞에 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등기 올리는 물건은 동사니까 부동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자, 부동산 권리 두 가지로 법률용어 나눈다 그랬죠. 등기 대상에 따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면 부동산 표시 등기하는 데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하는 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용어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는 등기관이 어디에다 등기해 준다 그랬지요? 표제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등기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표제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야?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가 누구야? 부동산 저당권자가 누구야? 그걸 갖다가 자 등기하는 걸 권리자를 등기하는 거죠. 권리 주체를 등기하는 걸 대상에 따라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는 자 우월적 권리가 있고 그 권리자에게 의해서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우월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완전 물권, 완전한 권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누구요? 완전한 권리. 그럼 완전한 권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한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노는 동네 이름을
갑구. 왜? 걔는 완전한 권리니까 갑질하는 애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법이 그냥 용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구라는 데도 권리자들이 노는 동네인데 거기는 누가 갑질을 해야 들어올 수가 있어. 갑구에 있는 그 물건을 풀이로 다 행사할 수 있는 애가 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은. 누가 줘야? 갑질을 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노는 동네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을. 자, 봐요. 전세권자 어느 동네에서 놀게 해요? 왜? 갑질을 해야 들어온다니까. 갑질 안 하면 못 들어온다니까. 누가? 소유자가 해야지. 누가요? 그럼 자, 지상권자 누가 갑질해야 들어오지? 소유자가. 걔 어디 있어? 소유자는? 그래, 걔가 줘야 들어온다니까. 저당권 누가 줘야 들어와? 갑질 안 하면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 그럼 저당권이 소유권 외의 권리잖아. 걔네는 갑질을 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데니까 걔네 노는 동네 이름을 을의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을구 이렇게 법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권리는 똑같아. 이게 무혈관계가 있어. 풀이로 모든 땅 건물에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권능을 가진 권리를 이름을 완전 물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완전 물권의 이름이 세 글자로 만들어 놨죠. 소유권. 걔가 노는 동네 이름이 갑구. 걔가 갑질을 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데가 을구. 이렇게 법률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등기? 표제부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구와 을구에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지난 주서부터 용어가 표제부 등기야, 갑구, 을구 등기야, 이 용어가 들리셔야 되겠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야,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야, 이 용어가 들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땅 정보 확인하려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땅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어느 땅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내가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은 땅을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먼저 확인하겠죠. 땅을 확인하는 게 토지 표시죠.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표제부에. 그다음에 그 땅의 소유권의 이력을 보려면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이력 보려면 을구에. 이게 용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두 번째 기준이 갑구, 을구의 등기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민법상의 등기야. 민법의 등기는 부동산 권리 등기하는 갑구, 을구 등기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등기하고 실무법에서 제가 다룬 등기하고는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면 민법에서 지칭하는 민법의 등기라는 법전에 써 있는 거는 어디에 나오는 것만은 지칭하는 거? 갑구, 을구에 나오는 것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구, 을구에 등기하면은 민법에서 법률상 효력을 인정해주는 등기를 종국 등기. 그 법률상 효력 인정 안 해주는 게 AB 등기인데, AB 등기 이름 딱 하나 있다 그랬죠. 가 등기. 그게 이제 용어가 배웠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부동산 권리를 갑골구에 등기할 때 이제 시험에 28회 이상 시험만큼 문제 나온 게 또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권리 등기할 때는 권리 등기한 순서를 갖다 반드시 매겨나가. 자, 아라비아 숫자로 처음 권리 등기 올리면 1번. 그 다음에 등기 올리면 1번 다음에 등기 올라갔으니까 2번. 2번 다음에 또 권리 등기 기록하면 3번. 그러면 요거를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로 등기하는 방법, 형식을 갖다가 부여하는 걸 주등기, 독립등기 이렇게 부르는데, 3번 밑에 권리를 등기 올리는데 3번, 2번, 1번 등기 다음 순서가 4번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요 등기 기록은 종전에 2번과 관련이 있으니까 2번 주등기 번호를 내리고 나서 거기에 덧붙인 번호 1번을 쳐. 그걸 뒤에 1번 친 걸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기 등기로 해버리면 2번 주등기에 부기한 번호 1번이 붙어 있죠. 3번 밑에 등기에서도 3번 권리자보다 뒤에 등기가 올라갔어도 선순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할 수가 없고, 언제만 법에 규정이 있어야 부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9회 시험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시험 문제가 1년 동안 공부할 주제가 또 지난주에 나온다 그랬죠. 교재하고는 좀 상관없어요. 그 주제를 갖다 또 1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뭐를 갖다 공부하셔야 돼? 부기 등기하는 거 꼭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걸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분류 작업이 갑구을구 표제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등기하느냐에 따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거,
땅 건물에 새로 생긴 내용이 있어. 그걸 갖다가 올리는 걸 기입하러 간다. 기록할 기자 들 입자 써서 기입하러 간다. 종전 등기 내용이 그게 기록이 오류가 있걸라. 그럼 고치러 가는 내용에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변경. 무슨 등기? 변경. 그 다음에 등기가 소멸돼 있으면 그대로 냅둬야 돼. 그거 소멸됐다는 내용을 등기해야 돼. 등기 소멸됐다는 내용을 등기해야 되잖아요. 말소. 그 다음에 말소해놓은 게 잘못되었으면 보관한 내용에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말소 회복. 그 다음에 자, 등기는 물건이 존재해야, 토지라는 물건, 건물이라는 물건이 존재해야 등기는 존속이 되는 거걸라. 그러면 물건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면 토지가 가령 바다되었거나 건물이 자 철거를 하거나 건물 자연재해인 화재, 장마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면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등기는 존속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물건인 등기 올린 물건인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소멸 등기하는 걸 멸실 등기. 요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3시간 반 동안 했던 게 지금 30분 이상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거 안 들리면은 오늘 수업 정말 어려워져요. 이제 오늘 수업부터. 이게 내용 쓸지 몰라도 들은 기억 있어, 들은 기억 있어, 들은 기억 있어. 이게 되셔야 여러분들 수업 해나갑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 또 3시간 반 하는 거, 지난주 하는 거 계속 이어서 2번, 3번, 4번, 5, 6, 30번, 40번 이상을 반복해야지 이게 들리기 시작하걸랑이에요. 자, 이제 지난주에 요까지 했던 걸 갖다가 이제 반복했고, 요거 반복 안 하면 어떠냐고 여러분들 못할 거예요, 공부. 절대 못해, 진짜. 자, 이제 요까지 이제 해드렸고, 자, 이제 오늘 이제 나갈 얘기가, 오늘까지 하면 이제 민법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지금 제 등기법 나갈 얘기가 민법 배 이상이 많걸라. 그래, 아마 지금 기초 과정이라도 이제 민법 얘기는 요 정도에서 제가 끝내야 되고, 민법 선생님한테 이제 넘기고, 자, 이제 가요. 오늘 이제 나갈 주제가 민법의 이제 마무리 주제 해드려야 될 게 이거 하셔야 돼. 자, 부동산 등기 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등기 사항은 이제 뭐냐면은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캔. 뭐를 얘기하느냐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에서는 등기 요거 법조문을 만들어서 부동산 등기법 3조에 요것만을 등기할 수 있어, 요걸 등기할 수 있어, 등기할 수 있어, 등기할 수 있어 이렇게 법에 규정해 놨어요. 그걸 법률용 부동산 등기 사항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거를 학습하셔야 이 법에 나와 있는 등기사항 아닌 것에 대해서 등기민원 신청을 하면 등기해주겠다, 각하하겠다, 각하하겠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에서 무엇을 등기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해놨는지 그걸 배워나가는 주제가 등기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학습하고 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닐 때는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자, 이제 요 공부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또 민법 주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과정에 소개시켜드리고 민법 교수님이 1월이나 3월쯤에 소개시켜드리겠지 뭐. 자, 가요. 등기 효력. 이건 어느 민법 교수님도 소개 안 할까 지금. 너무 이건 민법에서 다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민법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법 교재도 소개 안 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본서 이제 민법 교재 나오면 이제 그때 민법 교수님 소개 들어갈 텐데 땅 건물 등기하면은 법률상 효력이 뭐가 민법에서 부여된 등기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들어갈 주제가 이제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등기 유효 요건. 자, 이건 마찬가지로 민법에 이 법률상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유효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어디서 났느냐? 등기법 이런 거 안 나요. 근데 이거 모르면 등기 얘기를 못 들어가니까 제가 해드리는 건데 뭐. 근데 민법 교수님 워낙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요새 절대 이걸 안 할 거야 아직은. 근데 여러분 민법 다 배우고 등기 한 5월달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2차 아무도 못 붙어요. 등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면 진짜 어려워요. 자, 등기 유효요건은 이제 민법 올해 29회는 지금 요걸 출제했어요. 등기 유효요건 요 주제를 갖다 이제 출제했는데 자, 이제 오늘 요거 등기 사항, 등기 부동산 등기 효력, 등기 유효요건 이 세 가지 주제 이제 나갈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부동산 등기 사항서부터 이제 나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안타깝게도 교재를 제가 요거는 오늘은 교재를 좀 볼 게 거의 없어요. 자,
보시면은 제목은 375페이지 3절 나와 있죠. 예, 제목만 그냥 제가 쓸게. 그리고 오늘 교환 받으신 거. 이건 교재로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이거는 조금 힘든 주제. 자, 그러면 갑니다. 오늘 교환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한필 토지 한개 건물 1등기 기록 물적 편성주의 찾으셨죠? 예, 그거 찾으셨어야 되는데 자 이제 갑니다. 자, 1등기 기록은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등기 기록의 구성이 표제부라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표제부가 이제 전산 기록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갑구 이렇게 놓고 전산 기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을구 해놓고 전산 기록이 또 이렇게 있고. 자, 하나의 등기 기록은 전산 기록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표제부, 갑구, 을구 요 세 가지를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래 지금 말씀드렸죠. 지난주 이제 한 얘기들이 안 들리면 이제 오늘 계속 안 들릴 수밖에 없다.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안 들릴 거예요. 예.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이제 들리죠? 자, 그럼 여기에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는 행위를 갖다 뭐라 본다? 등기. 그거 누가 한다? 등기관이. 그러면 여기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 갑구에 등기하는 거, 을구 등기하는 게 자, 마음대로 등기관이란 공무원이 마음대로 아니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갈게요. 이 표제부에 자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사항. 여기 기록하는 게 두 글자라며 뭐? 등기 사항. 등기 사항. 이렇게 법률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배우는 거네. 여기에 기록하는 게 등기니까 이렇게 붙이면 등기사항. 그러면 그 등기에 올리는 데가 여기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네. 표제부의 등기사항, 갑구의 등기사항, 을구의 등기사항. 이렇게 법률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요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자, 뭘 등기할 수 있도록 돼? 1등기 기록이 우리나라 물적 편성주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자, 첫 번째 토지일 때는 자, 뭐가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필. 1필의 토지 표시. 한필 토지 여러분들 표시해 보세요. 한필 토지 표시하는 건 3주 동안 배웠죠. 지적 측량해 갖고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두 개 더 나와야 되는데 경계, 좌표 그걸 토지 표시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토지 표시 6가지 정보는 그걸 또 법에선 구분한다는 겁니다. 문자 정보와 그림 정보. 문자 정보를 표시할 때는 대장했다. 그림 정보를 표시할 때는 도면했다 표시하라고 해서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 구분되잖아. 그런데 등기부에는 문자 정보만 등기 기록하지 그림 정보를 등기 기록하지 아니하니까 등기부에 토지 표시할 때는 이제 거기에서 빼야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하지. 그러면 토지 표시 중 그림 정보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인 경계와 좌표는 지적 공부는 도면이라는 게 있는데 등기부는 도면이라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기부에는 토지 표시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용어가 이제 들려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이제 요거 구청의 건축가에 건축물을 갖다가 등록하죠. 그 건물 등록할 때도 물적 편성주의니까 한 개 건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등기세 건물 표시할 때도 구청에 건물 표시할 때는 건축물 대장과 건물 도면, 건물 문자 정보를 표시하는 건축물 대장과 그림 정보를 등록하는 도면으로 구청에서는 관리하는데 건물 정보를 등기부에는 건물 표시 정보, 문자 정보, 그림 정보를 등기부에 다 관리한다. 문자 정보만을 갖다 관리한다. 문자 정보만을 관리하니까 그림에 관한 정보는 구청 건축가에만 있지 등기부에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문자에 관한 정보만 표시하면 되겠네. 그럼 문자에 관한 정보 표시할 때 뭐 단위로? 한 개 건물. 요거 단위로 표시해야죠. 그러면 한 개 건물 표시하는 건 이제 오늘서부터 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뭐 건축법 공법 교수님하고 이제 배울 텐데 한 개 건물 표시할 때는 자 먼저 건물은 건축이라는 걸 하려면은 어디에다 건축하지부터 들어가야죠.
땅에다가 정착해갖고 건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땅에다 정착된에서 건축했는지부터 표시해야 되잖아. 자, 시작. 소재, 지번. 뭐와 뭐? 소재, 지번. 그게 정착물을 표시하는 거야. 건물이 정착물이 아닌 공중에 떠 있는 건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토지에 정착해서 뭐만 만들어지는데 토지에 정착 안 하고는 건물 건축 못 하죠? 그러면 어느 땅에다가 정착해서 건축된지 정착물을 표시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그다음에 그 건물 물건이니까 건물이 쓰이는 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도를 우리 토지 용도를 뭐라고 법률 용어 들기 시작했죠? 지목. 그럼 건물도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도를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이제 구청장이 정해주겠죠. 대장소, 건축물 대장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을 건축물 대장소관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소관청이 건축물 용도 정해줍니다. 건축물 용도를 뭐라고 이제 공법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느냐면 앞으로 종류. 뭐라고요? 토지 용도는 지목. 그게 제가 3시간 동안 얘기해 드렸던 거. 이제 앞으로 공법 교수님 건축물의 용도는 뭐예요? 종류. 그러면 그 건축물의 용도가 종류가 몇 가지? 29가지가 있어요. 할 거예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공법 교수님 다 해드려. 그러면 자 토지 표시할 때는 토지 용도는 지목이라는 이름을 표시했지만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라는 법률 용어로 건축물의 이거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산업시설이야. 건축물의 용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종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건축물의 종류가 있으면 용도가 있으면은 건축물은 인위적으로 땅은 지적 측량해야 토지 표시가 만들어지죠. 건물은 인위적으로 짓는 건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은 재료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지. 시멘트 재료냐, 목재 재료냐, 철근 재료냐,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걸 갖다가 건물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어놨으면 건축 행위를 하면 그 안에 넓이, 부동산 넓이가 있잖아. 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자 갑니다. 한개 건물 표시할 때는 이제 뭐 표시해야 된다? 시작. 소재, 지번, 종류, 구조. 여보 입 안 뜨는 사람 모르잖아. 면적. 다시 시작.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요거를 반드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표시하고 나면은 자 건물 등기 기록 표지에 표시하죠. 자 표시하고 나면은 건물을 그 자기 땅에다 또 하나 건물을 짓는데 한 개 건물을 또 지었어요. 건축허가에서. 근데 이 건물을 또 지어서 따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은 아 이거 지금 이미 등기해놔서 쓰고 있는 건물이 지금 불편해갖고 옆에 건물을 건축허가 해갖고 지었는데 이 건물의 용도를 활용 가치를 높이려고 이 건축허가 내서 또 지어놓은 거걸라. 그러면 요 옆에 건물을 갖다 자기가 지었으면은 따로 등기할 수 있음 없음? 있어요. 그런데 요 건물 지금 지은 이유가 제가 뭐 때문에 지었냐? 요 주된 건물의 지금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지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옆에다가 지어놨다 그랬죠? 그걸 부속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부속 건물은 꼭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어도 상관없는 거야. 안 지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 부속 건물을 지으면은 이 주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 개 건물 표시, 주된 건물 표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이제 표시해야 돼? 플러스 부속 건물 표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속 건물 표시할 때는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건물 표시할 줄 아셔야 돼. 용어 들리기 시작할 줄 아셔야 되고 건축물,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표시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부속 건물 지으면은 이제 플러스가 된다. 뭐가 플러스?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마무리.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 이제 땅 표시할 줄 알고 건물 표시할 줄 알겠죠? 땅 등기 기록에는 토지 표시할 때 소재, 지번, 종, 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 개 건물 표시할 때 한 개 건물의 소재, 대지, 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 부속 건물 지었을 땐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을 갖다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가요. 토지와 건물 이제 표시하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가 따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람이 있지요. 사람 인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민법에서 인은 인이 거주하는 데가 있겠음 없겠음? 있음. 그러면 자 인의 종류가 자연인이면 뭐 하는 장소?
거주하는 장소, 법인이면 업무하는 장소, 업무하는 장소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사람은 거주하는데, 법인이면 업무하는데 사무소 소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 그러면 그 살고 있으면 땅에 살고 있겠음, 건물에 거주하거나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있겠음. 자 그러면은 플러스 건물에는 건물 표시했죠? 추가되는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게 도로명 주소. 뭐야?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었음 필요 없었음. 그냥 땅 지번으로만 어쨌든 그 건물 지어도 땅에 지어야 되니까 그냥 땅 지번 하나로만 사용하면 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공중에 떠다니면서 사람 살 수는 없고 건물 지어도 땅에 지은다면 땅 지번으로만 그냥 사람 거주지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통일적으로 땅 하나로만 지번으로만 하나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엄청 편리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도로명 주소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여기 갈게요. 여기 토지 등기기록 표시할 때는 토지 표시만 등기하죠. 건물 등기기록 표시할 때는 건물 표시 할지 알겠죠? 용어 들리기 시작하죠? and 반드시 뭐가 등기된다? and 도로명 주소가 없는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라는 건 없어요. 건물 표시 and 도로명 주소가 반드시 등기가 돼요. 그러면 땅 등기상 증명서의 표제부에는 발급받으면 뭐가 안 나오는데 땅 표시만 나오고 다른 건 안 나오는데 건물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표제부에 반드시 어떤 건물 등기상 증명서가 안에 반드시 뭐가 건물 표시했던 거 밑에 뭐가 반드시 같이 등기돼 있다? 도로명 주소가 꼭 등기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면 돼. 나중에 교재로는 확인 못하지만 실무 한번 보시면서 자기 집거래도 한번 등기사항 증명서 진짜 그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끝나고. 근데 그게 다 시험 기준으로 지금 해야 될 기초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거 표시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표시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교수님하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울 겁니다. 이제 이번 기본 과정에 안 배울 거고 이제 1월달 기본 과정 기초 과정에 안 배울 거고 1월달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 들어가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울 텐데 그때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전제하고 이제 저는 들어가야 돼요. 자, 또 뭐를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분 건물이라는 걸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구분 건물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민법 교수님하고 앞으로 다룰 텐데 자, 다 배웠다는 전제에서 저는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아예 모를 수는 없으니까 연상이라도 해야 돼. 구분 건물이라는 법률 나오면 민법 교수님하고 이제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알고 들으시면 돼. 분양한 건축물. 분양받은 건축물을 구분 건물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수업 들으시면 돼. 자, 그러면 분양 건축물은 또 건축물 자, 용도에 따라서 거주하려고 분양하는 데가 있고 공동주택 같은 거 여러분들 아파트, 빌라 같은 건 거주하려고 분양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공장 분양하는 거 있죠. 공장. 그걸 지식형 산업센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공장 분양하는 거야. 제조업 하려고 분양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조업이 꼭 기계가 있어야 됐지만 요새는 제조업이 기계로만 꼭 해요. 아니면은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기계만이 아니에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거 다 지식형 그 공장이에요. 그거 다. 거기에 공장이 있었어요? 가리봉 공장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 다 법적으로 공장이에요. 그거.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거 다 공장이에요. 법적으로. 공장 분양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자, 그럼 갑니다. 구분 건물도 그 분양하는 용도에 따라 여러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주하려고 분양하는 경우 있고 제조업하려고 분양하는 경우 있고 근데 점포 백화점 그런 코너 이렇게 분양받으러 가는 사람은 점포 판매하려고 분양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분양받는 용도가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보는 분양되는 건물을 갖다 법률 용어로 뭐라 본다? 구분 건물. 그러면 그것도 표제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 건물 표제부 만들 때는 자 올해 29회 문제는 이걸 출제했고 자 1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갖다가 등기할 수 있느냐면 대지권이라는 걸 갖다가 표제부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29회 기출문제는 지금 요걸 갖다 물었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왜 또 중요하느냐? 자, 권리를 갖다 등기하는 데는 이제 바로 이제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 어느 동네에서 권리를 등기하는데 갑구와 을구. 이거 봐라. 이것도 권자가 들어가잖아요. 권리를 등기하는데 갑구을구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예외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이름이 뭐래요? 대지권. 그럼 지금서부터 대지권은 자 이제 여러분 민법 교수님하고 배울 거예요. 대지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건물을 분양받으면은 땅 사용권도 같이 취득하잖아. 그러면 그 건물하고 땅 사용권은 분리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분양받은 건물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땅 사용권을 갖다 뭐라 불러요? 대지권. 그럼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것 같으면 각자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수업 끝나고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 아파트라면 아파트 동호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아파트 소유권이라는 건 그 아파트 805라면 몇 101동 805라면 어디에 등기상 증명서에 나오겠어요? 805 갑구에 자기가 아파트 소유자라고 나올 거잖아. 그러면 자기 아파트 표제부를 보면 이게 나와. 이거 표제부를 보면 뭐가 나와요? 대지권. 대지권으로 제공된 땅이 한동 건물 표제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 지분 805 소유자 대지권 지분이 있잖아. 몇만 분의 뭐 65, 몇만 분의 몇천 분의 몇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지권의 지분이 자신의 805 표제부를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얘기. 권리는 지금 이제 등기법을 변화할 때는 권리를 등기하는 동네 이름이 갑구와 을구인데 권리를 등기 올림에도 불구하고 갑구을구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표제부에 등기하는 유일한 권리 이름이 뭐요? 대지권. 오늘서부터 이게 들려야 돼. 예. 그게 일반 토지 건물 표제부는 절대 없대요. 어디 표제부? 분양받은 건물 표제부,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유 대지권을 같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 이제 간단히 또 요까지는 소개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일동 건물이란 법률 나오죠. 자, 그럼 여기하고 봐야지. 한 개 건물은 건물 몇 개라 그랬죠? 한 개. 소유권 하나죠. 한동 건물은 건물 하나가 아니 수십 개의 건물을 가리킬 때 한동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동 건물 부른다는 법률 용어는 건물이 소유권이 하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소유권 하나가 있다는 건 한 개 건물이라고 법률 용어 부르는 거고 한동 건물이라는 건 건물에 수십 개의 소유권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을 한동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아파트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여러분들 연상하기 제일 쉬우니까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단지가 1000세대인데 지금 한 단지 안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10개 동이 있습니다. 101동, 102동, 동호수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그 한 동에 100개의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걸라. 101동에 그러면 100개, 102동에 100개, 103동에 100개 갖고 지금 110동까지 1000세대로 지금 분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자, 보세요. 101동을 갖다가 지칭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야. 1동 건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음? 그러면 개인주택 있을 땐 그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달라. 그럼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서부터는 한동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는 집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수십 개의 집이 있다는 법률 용어예요. 수십 개의 집이 여러분들 그 100일 동안에 아파트가 100개가 있는데 10층까지 있는 10층까지로 돼 있는 아파트라면 1층에 지금 10개의 아파트 101호서부터 이제 102호 103호 해갖고 10개 있으면 10층까지 있으면 그 101동에 100개의 아파트가 있잖아. 그 101동을 부를 때 한 개 건물이라고 부르고 1동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일반 주택 있으면 그거 뭐라 부를까? 그리고 한동은 절대 그 법률 쓰면 그럴 때는 한 개 건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럼 건물은 이게 원칙이죠? 그럼 이게 예외 법률 용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한동 건물이라는 용어는 절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한동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는 수십 개의 건물이 있다는 것을 갖다 표현할 때 법에서 한동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안에 자 이제 봅니다. 그 한동 건물 안에 전유 부분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죠. 자, 전유 부분이라는 법률 용어는 뭐 연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그 100일 동안에 그러면 100개의 아파트가 분양돼 있으면 분양돼 있는 아파트 100개를 뭐라 부르는 거야? 구분 건물. 그러면 분양돼 있으면 만약에
805 제가 말씀드렸으니 100일 동안에 805 분양받은 사람은 805만 분양을 받았을까? 분양해주는 자가 이제 시행사라면 시행사로부터 805만 분양받았을까? 아니면은 그 100일 동에 복도 계단 승강기까지 같이 분양을 받았을까? 805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분양받은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분양받은 건물 안에서 805호 부분만을 갖다 등기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805 분양받은 사람이 그 복도 계단 승강기 분양받은 건물 부분은 등기해 준대요, 등기 안 해준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받은 건물 중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만? 전유 부분만 등기하지 그 계단 승강기 복도 그 분양받은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걸랑요.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올려준대, 등기부에 안 올려준대. 안 올려줘. 그러면 분양받은 건물 등기할 때는 뭐와 뭐를 등기한대요? 분양받은 건물 중 805 전유 부분만 등기하고 공용 부분은 등기 안 올려주고 그 분양된 전유 부분이 속해 있는 전체 동인 일동 건물을 갖다가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잠깐 쉬셔야 돼. 예, 됐어요.